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구매카드 EBT카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일당 15명이 체포됐습니다.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로 푸드스탬프 수혜폭이 축소되자 연방정부의 축소폭을 주정부가 채워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윌쇼와 웨스턴역 인근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인종차별,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한인타운의 강력범죄 발생률은 증가했습니다. 다만 재산 관련 범죄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LA 인근의 멕시코 마약 조직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이 늘어나면서 주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시작되는 올해 봄방학 기간 동안에 LA 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여전히 눈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샌버나디노 구규림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이 지역 많은 도로는 현재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폭설로 문을 닫았던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재개장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요세미티 측은 일부적 적설량이 15피트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구호 자금에 대한 불법 수령 등 사기 행각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구호자금 불법 수령과 이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자금 16억 달러를 연방의회에 요청할 계획이고 대규모 사기에 대한 수사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솟는 금리 영향으로 지난달 집값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4.5%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진알러먼도 상무부 장관이 올봄에 중국 방문을 추진합니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등으로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법조 명문가 출신 50대 변호사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계 비만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까지 과체중이나 비만되는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 씨와의 친분을 부인한 걸 놓고 수사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8개월 만에 30% 밑으로 떨어지고 서울에서는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과 당내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LA 클리퍼스가 골든스테이트와의 경기에서 91대 115로 크게 패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오늘 세크라멘토 킹스와 경기합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레이커스는 오늘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홈 경기를 갖습니다.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오른발 힘줄을 다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주 뒤에 재검을 받게 됩니다. 한편 부상으로 인해서 올 시즌에 아웃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 아래로 떨어지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1.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3월 3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일단 사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방송이 지금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고 궁금해하시는데 현재 복구 작업 중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유튜브 영상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세금 보고 마감일을 10월 16일까지 추가 연장한 가운데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캘리포니아주 세금 보고 마감일을 10월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보고 마감일 변경 적용 대상은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지정한 재난지역 거주민과 이 지역의 기업들입니다. 재난지역은 LA와 샌디에고, 벤추라, 오렌지, 리버사이드,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등 51개 카운티가 해당됩니다. 또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겨울 폭풍 피해 지역 LA와 컨, 모노, 네바다, 시에라 카운티 등 13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 재난지역 적용 대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보고 마감 대상은 연방국세청에 별도의 연장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IRS는 마감일 연장 조치 관련 지연 벌금도 자동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역 거주민과 재난지역 기업들은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월 1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LA 등 남가주 도로 곳곳이 움푹 패이는 파토리 급증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와 로컬 정부는 파토를 지나다가 차가 파손될 경우에 피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LA시에 따르면 지난 한 주 동안 도로 파톨 보수 신고는 모두 1,300건 이상이었습니다. 파톨은 빗물이 특정 도로 표면으로 계속 스며든 후에 약해진 집안의 압력에 가해지면서 생기게 됩니다. 특히 밤에 운전할 때 이 파톨이 잘 발견되지 않아 파톨에 빠진 차량 바퀴 등의 하부 파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LA시는 파톨 피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는 민원전화 311이나 또는 웹사이트로 수리비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교통국인 칼트랜스도 파톨 등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수리비와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10,000 미만에서 보상하고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트리플A 측은 파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수칙으로 타이어의 공기 적정 압력을 유지할 것과 서행운전 그리고 앞차와의 일정 간격 유지와 파톨 위를 지나는 순간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가 겨울 폭풍 전후에 남가주 산악지역 이 샌게브리엘 마운틴 산악지역 사진을 올려서 비교했습니다. 뭐 다 예상하시죠? 한 사진은 그냥 산맥 사진이고요. 다른 한 사진은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마운틴 하이에는 현재 90인치 이상의 눈이 강설량을 기록하고 있고 마운트 볼드, 러닝 스프링스에서도 70인치 이상의 강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샌버나드노 지역에서 폭설로 쌓인 눈으로 인해 슈퍼마켓 건물 지붕 전체가 붕괴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붕 붕괴 당시 마켓 안에는 아무도 없는 시간대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식료품과 채소, 과일이 모두 지붕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이 샌버나드노 카운티는 현재 폭설로 인해 산악지역 주민 상당수가 고립돼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이 보수 작업을 위해서 주 방위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 샌버나디노 카운티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높이 쌓인 눈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샌버나디노 구규림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샌버나디노 구규림 측은 극한 기후로 인해서 오늘부터 16일까지 모든 임야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규림 폐쇄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피해 복구 작업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결정됐습니다. 빅베어렉 시장이 도시가 현재 눈 긴급 상황이라면서 관광객들의 방문을 참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랜달프츠 빅베어렉 시장은 이웃 지역만큼 눈 폭풍 피해가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산악지역 커뮤니티에 가스가 바닥나고 가게들 선반이 텅 비었다고 당부했습니다. 어제까지 빅베어렉 대부분 지역에는 4피트 이상의 강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랜달프츠 시장은 오늘 아침 통행이 가능한 주요 도로는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주요 물자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만약 한 건의 교통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고속도로를 며칠간 폐쇄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폭설이 내리면서 문을 닫았던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재개장을 일단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측은 지금 이 지역 적설량 최고 15피트에 이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재개장을 포기한다라고도 전했습니다. 공원 측 대변인은 차도와 인도, 공원 내 건물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재개장 일정 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세미티는 뭐 겨울에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찾는 캘리포니아주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올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썸머 타임이 다음 주 일요일인 12일에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의회에서 일광시간 절약제를 1년 내내 시행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은 일광보호 법안을 지난 1일 재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시간대 변경 없이 이른바 썸머타임을 연중 적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상원의 상업과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루비오 의원은 2019년부터 일광보호법안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지 못했고 특히 지난해 이 법안은 상원은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좌절된 바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여전히 춥습니다. 금요일에 맥도널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널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으로 3월 3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3월의 첫 주말을 앞둔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 회청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높아져서 한낮에는 한결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인 내일 부분적으로 짙은 구름이 늘기 시작하고 낮 기온 6, 7도가량 다시 떨어져서 60도를 밑돌겠습니다. 이렇게 흐리고 쌀쌀한 날씨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중반이나 돼야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4도, 46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7도, 42도, 해안 지역은 58도, 46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0도, 낮 최고 기온은 5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금요일에 맥도널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널드에서 만나보세요.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살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널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인 맥도널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일원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식료품 구매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 칼프레시, 칼웍스, EBT 카드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이 EBT 카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일당 15명이 검거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남가주 일원의 칼프레시와 칼워크스 EBT 사기 행각이 만연한 가운데 LA 치안당국이 작정명 어번저스티스로 명면된 수사를 벌여 EBT 카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15명을 일망타진했습니다. 어번저스티스 수사작전에 동원된 LA 치안당국 소속 300여 명의 경관들이 지난해 1일 LA 의료원에 위치한 20개의 ATM 기기 CCTV 영상을 집중 감시하며 여러 번의 현금 인출한 용의자들 일당 15명을 포착해 검거에 이르렀습니다. 조사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사건의 용의자들은 EBT 카드 정보를 복제한 데비카드들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EBT 카드의 검은색 줄 부분에서 수혜자들의 정보를 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들은 ATM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스캐닝 장치를 이용해 EBT 수혜자들의 정보를 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체포작전은 LA 경찰국이 지난해 8월 해당 수혜자들의 기금에 현금 인출 사건 조사에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비밀 경호국이 파트너로서 이번 작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번 연방 법무부의 소장에 따르면 EBT 카드 상위 행각으로 3,890만 달러의 칼프레시와 칼워크스 기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명의 용의자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칼프레시와 칼워크스 EBT 카드 사기를 통해 수혜자들의 돈 도합 11만 7천 달러의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이들은 5일 동안 152명의 EBT 수혜자들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을 맡은 마틴 에스트라다 검사는 용의자들이 벌인 범행은 커뮤니티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주민들의 재산을 약탈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EBT 시스템을 기만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사건을 벌인 용의자들을 강하게 처벌할 것이고 취약계층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5명의 용의자들이 15개 이상의 허가되지 않은 전자기기들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고 추가적인 혐의는 오는 3일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EBT 기금을 갈취한 용의자들은 루마니아 국적으로 2일 오후 법원에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BT 사기 행각이 남가주에서 성행하고 가주 납세자들의 세금이 줄줄 새면서 지적이 높아지자 남가주 치안당국은 EBT 카드 사기 행각 검거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일원의 멕시칸 마피아가 암약하는 불법 도박장이 우후죽순 생겨나 폐해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샌프란도밸리와 샌게브리엘 같은 한인 밀집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아시안들조차 이 멕시칸 마피아들에게 소위 세금을 지불하면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멕시칸 마피아가 주름 잡는 불법 도박장이 LA 곳곳에서 성업하면서 치안당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가주에서 암약하는 멕시칸 마피아 멤버들은 140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멕시칸 마피아는 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남가주 길거리의 라티노 갱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멕시칸 마피아가 주로 수익을 얻는 것은 LA 일원에 산재한 불법 도박장입니다. 치안당국에 따르면 불법 도박장은 LA 일원의 일반 상가나 창고, 일반 가정집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LA 도심을 비롯해서 서벌브 지역까지 남가주 곳곳에 전부 불법 도박장이 깔려 있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이 도박장들이 일반 비즈니스로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최근 적발한 토렌시안 불법 도박장은 미용실과 식당에 들어선 상가에 뜨개질, 실파는 상점 간판을 걸어놓고 안에서 도박장을 운영했습니다. 도박장은 보통 전자 도박기기들을 마련해놓고 영업을 하는데 일주일에 수만 달러씩 수익을 냅니다. 멕시칸 마피아는 이 도박장에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를 가져갑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멕시칸 마피아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는데 세를 내는 것을 거부할 경우 마피아들이 거리에 깽단을 동원해 도박장을 부수거나 비즈니스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도박장 업주들은 운영을 위해서 마피아에게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시안들이 많이 거주하는 샌프란도밸리나 샌게브리엘 지역에는 아시안이나 알메니안들이 불법 도박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도 멕시칸 마피아에게 세를 바치고 있습니다. 도박장에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캘프레시 EBT 카드도 받고 있습니다. 도박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마피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돈을 뒤로 빼돌릴 경우 멕시칸 마피아로부터 잔혹하게 피살당하는 등 보복을 당하면서 거리의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들이 작년 가스값 폭등으로 도입한 추가 이용요금 부과를 종료했습니다. 이용자들은 반기고 있지만 정작 운전자들의 불만은 큰 상태입니다.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는 지난해 가스값 상승으로 따른 사용자 추가 요금 청구를 중단했습니다. 업체들은 지난해 비싼 가스값으로 드러난 독립계약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가스값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독립계약자 운전기사들의 부담을 덜게 했다는 것이 업체들의 설명입니다. 이후 가스값이 안정화되면서 추가 요금 부과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3월 우버는 사용자들에게 각 이동 요청건마다 45센트 또는 55센트, 우버이츠는 최대 45센트의 추가 요금을 청구했었습니다. 리프트는 55센트를 받았습니다. 사용자들에게 청구된 추가 요금은 운전자들에게 전부 전달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우버는 지난 1월 추가 요금을 청구 중단하면서 운전자들의 혜택을 위한 주요 10% 데빗 카드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LA시에서 주차 위반 티켓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 청소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LA에서 거리 청소 위반으로 발부된 티켓은 주차 위반 티켓 가운데 가장 많은 48만 장으로 집계됐습니다.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맞춰서 거리 청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반 차량을 찾는 것은 다른 주차 위반에 비해 쉽기 때문에 이 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번째로 많은 티켓은 주차 미터기 위반 관련 티켓이었습니다. 한편 상업지구에서의 주차 위반 단속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주거지의 경우에는 거주자 밀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강력한 주차 위반 단속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방학이나 여름방학 해외에 나가실 계획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여권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권을 새로 신청해도 최대 12주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여행객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속성 여권의 경우 7주, 일반 여권의 갱신은 최대 11주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간은 발송 시간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소요 시간만 믿고 갱신을 신청했다고 여행 출발일까지 여권을 손에 쥔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무부는 연초에는 봄과 여름에 여행을 준비하는 미국인들이 많아 신청이 몰리고 이로 인해서 소요 시간도 길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갱신 신청엔 지금 50만 명 이상이 집계됐습니다. 올여름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행 출발일까지 여권 갱신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 혼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대한 일찍 갱신 신청을 할 것, 여권 갱신 장외 행사를 활용해 줄 것 등을 당부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지역군의 연방의원 사무실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가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달 한인타운의 강력범죄 발생이 증가했고 재산 관련 범죄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5일까지 신고된 강력 사건은 모두 145건으로 한 달 전보다 18.9%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은 105건이 보고되면서 전달에 비해 20건가량 늘어났습니다. 재산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차량 절도와 강도는 전달과 비슷했지만 차량 내 물품 절도 사건은 101건으로 25.2% 감소했습니다. 단순 절도 사건은 전달보다 55%가 줄어들어서 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생활비 부담, 집값 부담 등으로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미국인 20% 정도는 LA에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홈베이 조사에 따르면 1000여 명의 응답자 중 21%가 캘리포니아를 가장 살고 싶은 곳으로 꼽았고 이 가운데 19%는 LA에 살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집값이나 생활비 같은 머니 이슈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US 센서스 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인구는 34만 3,23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가 여전히 살기에는 매력적인 곳으로 꼽혔다는 건데 응답자 75%는 캘리포니아에서 타주로 이사했던 결정을 후회한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024년도 대선에서 유력한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번 주말에 남가주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에 새로 출간한 자신의 책을 홍보하고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하기 위한 것입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5일 일요일 남가주를 방문해서 오렌지 카운티 공화당 기금 모금 행사에 참석하고 시미밸리에 위치해 있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도서관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라이벌로 비교됐던 드샌티스 주지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시미밸리와 애나임에서 2,000명에 가까운 보유한 기부자들과 영향력 있는 공화당원들 앞에 서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공화당 지명을 위한 경쟁을 고려하고 있는 또 다른 신호라고 LA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어제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 재단이 LA 한인회가 진행하는 터키와 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성금 모금에 1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계속 터키라고 해야 이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국가 이름 터키가 튀르키예로 바뀐 상황입니다. 오픈뱅크의 민키 맹장은 LA 한인회를 방문해 직접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민키 맹장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주민들을 돕고자 모금했고 매니지먼트와 이사회에서 이번 기금 성금 소식을 접하자 일제히 찬성했다라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이번 오픈뱅크 기금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 돕기 모금 기금에 31만 3,703달러의 기금이 모금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서 현재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법조 명문가 출신 50대 변호사가 어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클래턴 카운티 소재 제14구역 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의 엘릭 머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엘릭 머독은 2021년 6월 7일 저녁 자신의 아내 매기와 막내 아들 폴을 가족이 사는 저택의 계집 근처에서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6주간 열린 재판에 증인 75명이나 불려나왔고 800건 가까운 증거가 제시됐지만 배심원 12명이 평의에 들어간 후 판결을 내리는 데는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살인 범행에 사용된 총기나 자백 또 핏자국 같은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 증거가 산더미처럼 있었다고 AP통신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명문가 출신의 변호사가 자신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점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른 의혹들도 잇따라 드러나 미국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숨진 막내 아들 폴은 2019년 2월 술에 취한 채 아버지의 보트를 몰다가 과실치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 머독 가문이 백방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또 2018년도 2월 머독 집안에서 일을 하던 가사 도우미가 사망한 사건으로 이 죽음에도 수상쩍은 부분이 많았으며 보험금의 횡령 의혹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미국과 맺은 난민 조약의 빈틈 때문에 캐나다 국경이 불법 이민자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캐나다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수는 약 4만 명으로 2019년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불법 입국자들은 주로 뉴욕주 국경을 넘어 캐나다 퀘벡을 잇는 록삼 로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곧바로 캐나다 당국에 난민 보호를 신청하면 심사가 끝날 때까지 장기간 호텔에 숙박하면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는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처럼 외국인이 미국을 거쳐 다시 캐나다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미국과 제3국 난민보호협정이라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캐나다에 먼저 입국한 난민은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없고 미국에 먼저 도착한 난민은 캐나다에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먼저 도착한 난민 신청 희망자가 캐나다에서 출입국 심사를 받을 경우 입국이 거부되고 미국으로 돌려보내집니다. 그러나 이 조약이 빈틈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에 먼저 도착한 뒤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캐나다에서 난민 신청을 금지할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과반이 앞으로 10여 년 뒤에는 과체중이라 비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 비만 연맹 WOF가 어제 발표한 세계 비만 지도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비만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2035년까지 과체중이나 비만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 것입니다. 특히 같은 기간 5살에서 19살 어린이와 청소년 비만율이 2배 이상 뛰어오르면서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같은 국가에서 비만 인구가 큰 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것은 가공식품 섭취와 좌식 생활 습관, 식품 마케팅 관리 정책 약화와 체중 조절 등과 관련된 건강관리 서비스 부족 등이 비만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방금 전해드렸는데 미국인 40% 정도는 LA에서 살고 싶어한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싶어한다, 뭐 이런 소식 전해드렸죠. 이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꼽은 곳이 플로리다였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뇌를 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에 감염돼 한 남성이 숨졌습니다. 보통 아메바는 호수나 강 등지의 따뜻한 담수에서 발견되는데 이번에는 수돗물을 타고 사람을 감염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가 수돗물로 코를 헹구다가 물속에 있던 아메바에 감염됐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 보건당국은 즉각 수돗물은 1분 이상 팔팔 끓인 뒤 식혀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구호 자금에 대해
불법 수령 등 사기 행각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16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범죄 조직의 대규모 사기를 추적, 조사하는 데 6억 달러, 사기 및 신원 도용을 보호하는 데 6억 달러, 신원 도용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4억 달러가 각각 소요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였던 2021년 미국 구조 계획으로 명명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상원과 하원 모두 장악했던 민주당이 이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현금 지원과 함께 실업급여, 자녀 세액공제 확대, 저소득 가구 임대료 지원, 근로자 계속 고용 시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또 기업 대출 확대 등 역사상 가장 큰 경기 부양책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규모가 워낙 큰데다 대유행으로 피해 구호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사기로 인한 부정수령의 부작용도 속출했다는 지적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사례를 차단하고자 지난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도 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 활동 결과 2억 8,600만 달러를 회수한 사례가 있고 유사 사례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급여보호 프로그램과 실업보험, 메디케어 같은 프로그램과 연관된 수많은 사기 사건 현재 조사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의심스러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가진 이들에게 약 54억 달러의 지원금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난달 밝히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실업보험 사기 등 대유행 지원금 사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치솟는 금리의 영향으로 지난달 집값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올해는 4.5%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인 레드핀이 지난달 집계한 일반적인 주택가격 중간값은 35만 246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전년 동기에 비해 내린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 차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주택 판매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주택 매수자들은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현재 레드핀의 분석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작년 같은 기간에 2배에 달하고 레드핀은 이 같은 높은 금리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장기적인 겨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집값이 20%나 급락할 수 있다는 당국의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달러스 연방준비은행 연은은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로 인해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고 집값이 19.5%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더 오르면 가격 조정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댈러스 연은 연구원들은 완만한 집값 조정이 기본 시나리오로 유지되겠지만 예상보다 더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미국과 독일에서 더 심한 가격 조정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고용과 물가 지표가 계속 강력하게 나올 경우 기준금리를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전이 멈췄거나 혹은 지난달 지표가 이례적으로 양호한 날씨 덕분에 나타난 일시적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면서도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 뜨겁고 인플레이션은 생각만큼 빠르게 내려오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표가 둔화하는 것으로 나올 경우 최종적인 금리 수준을 5.4%로 한다는 연준 내 기존 전망을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지표가 너무 뜨거운 것으로 계속 나온다면 1월 지표 발표 전에 유지했던 물가 안정 모멘텀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더 높여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월러 이사를 비롯한 연준 인사들은 연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데 만장일치하면서 속도 조절을 한 바 있는데 지금 각종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기준금리를 고점까지 더 빨리 올려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안보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들이 현지 시간으로 3일 인도 뉴델리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오전 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불안정을 조성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헌신할 것임을 재확인한다라며 북한에는 유엔 결의의 의무를 따르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자 인도태평양 주요 4개국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을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명시하고 적대 행위자는 파괴하고 해체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백악관이 공식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사이버 적성국으로 명시됐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규칙과 인권을 무시한 이들의 행동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민간과 정부 모든 영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며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지목했습니다. It also has substantial cyber capabilities that, if deployed at a minimum, can cause localized temporary disruptions to critical infrastructure inside the United States. 지난 10년간 중국은 사이버 활동을 지식재산권 탈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발전시켰고 미국 국익을 위협하는 최대 전략적 경쟁자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이란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려는 정교함과 의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공격 등을 통해 핵 개발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인프라 부문에서 사이버 보안을 위한 최소 요건을 설정해 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적대적 행위자들을 파괴하고 해체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사이버 규제 완화를 촉구해온 민간 부문에도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책임을 촉구해 규제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클리퍼스가 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경기를 했습니다. 전반전은 어떻게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갔는데요. 골든스테이트를 후반전에 맞서는 클리퍼스,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LA 클리퍼스 어제 골든스테이트에게 91대 115로 크게 패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오늘 이제 세크라멘토 킹스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없었던 LA 레이커스는 오늘 미네소타 팀볼브스와 이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홈 경기를 갔는데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모두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WBC 한국 야구대표팀의 메이저리거 듀오인 김하성과 에드먼이 나란히 첫 라이브 배팅 훈련에서 매서운 타격감을 뽐냈습니다. 유격수와 이루수인 두 선수는 최강의 키스톤 콤비를 구축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멀리서 공을 주고받으며 호흡을 맞춘 김하성과 에드먼이 따뜻한 포옹을 나눕니다. 내야진의 핵심인 두 선수는 타격감을 끌어올리기 위해 실전 같은 훈련에 나섰습니다. 에드먼은 구창모를 상대로 왼쪽 담장 앞에 떨어지는 큼지막한 타구를 날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하성 역시 연이어 날카로운 타구를 날리며 뜨거운 타격감을 뽐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유격수, 이루수 수비를 자랑하는 두 선수는 수비 훈련에선 병살 플레이를 맞춰보는 등 WBC 최강의 키스톤 콤비 구축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수비 포메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화를 하고 최대한 그래도 좀 챙기고 같이 옆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두 선수는 메이저리그 선수는 WBC 공식 평가전만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연습 경기를 더그아웃에서 지켜봤습니다. 최정 대신 3루수로 깜짝 출전한 박건우는 홈런 포함 4안타 4타점의 맹타를 휘둘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그라운드의 전사가 되겠다며 다부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짐하지만 희망과 감동을 드리고 정말 준비 잘해서 잘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도쿄돔에서 우리 대표팀을 목청껏 응원할 서포터즈 푸른 물결도 발대식을 열고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친 대표팀은 내일 결전지인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이제 한일전 선발이 유력한 다르비슈 라이브 투구를 하긴 했는데요. 제구력 난조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 이것도 작전일지 모르죠. 일희일비할 상황은 아닙니다. 투타 겸업 오타니 선수가 일본 대표팀에 합류한 거 일본 대표팀으로서는 가장 큰 소식이고 주요 뉴스에 일본 주요 뉴스를 오타니 선수가 계속 장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KBS입니다. 지난 2009년 WBC 결승에서 마무리 투수로 나와 한국을 상대로 우승을 확정지으며 포효했던 일본의 다르비슈 유. 14년 만에 열리는 한일전에서 선발 투수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르비슈는 일본 주니치 타자들을 상대로 라이브 투구에 나섰는데 1회가 문제였습니다. 선두 타자에게 던진 150km 빠른 공이 오른쪽 무릎을 강타했습니다. 제구력 난조는 계속돼 1회에만 4사구 2개, 안타 2개 등을 내줘 2실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두 이닝은 무실점으로 잘 막았습니다. 총 50개의 공을 던졌는데 최고 구속은 153km였고 특히 날카로운 변화구가 위력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일본 도쿄를 거쳐 나고야까지 전세기로 이동한 끝에 일본 대표팀에 합류한 오타니. 동료들은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사사키 로키는 혼혈 선수 누빠의 티셔츠를 입고 나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슈퍼스타 오타니의 합류로 일본의 사기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LA 다저스 시절 박찬호와 배터리로 호흡을 맞춘 강타자 마이크 피아자가 이끄는 A조의 이탈리아 대표팀. 로마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고 와인과 피자를 함께 먹는 등 대회 직전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기대주인 이채훈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국 스키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지막 3차 시기 이채훈이 손뼉을 치며 힘차게 스노보드를 밀고 나갑니다. 첫 번째 회전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무려 4바퀴가 넘는 1440도를 완벽하게 균형 잡힌 기술로 성공했고 이어진 또 한 번의 1440도 연속 회전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1, 2차 시기보다 더 높은 93.5점을 받아 1위를 확정한 순간 이채훈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6 years old to the top spot with a 93.5. Are you kidding me? 시상대 맨 위에서 두 손을 번쩍 든 이채훈은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스키 사상 첫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입니다. I can't believe this moment now. And then my head is blown with gas, you know? I can't believe this moment. 축구 스타 손흥민을 닮아 보드 타는 손흥민으로 불린 이채훈은 주니어 시절부터 세계 정상에 오른 기대주였습니다. 지난해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출전해 우상 숀 화이트처럼 되기를 꿈꿨습니다. 숀 화이트 삼촌, 제가 되게 어릴 때 감명받아가지고 제가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를 타게 되었는데 입문하게 해줘서 되게 고마워. 이채훈이 3년 뒤 열리는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성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인종차별을 했던 첼시 팬에게 3년간 경기장 출입 금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코너킥을 차러 가는 손흥민을 향해서 한 첼시 팬이 눈을 찢는 인종차별 행위를 했는데 결국 경기장 출입 금지 3년간 출입 금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2023년 3월 3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살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금요일에 맥도널드 앱으로 구매하시면 미디엄 프렌치 프라이즈가 공짜입니다. 참여 중에 맥도널드에서 만나보세요.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